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 다들 잘 쉬고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비보정 관련 영상 하나 올리고 HLB 어저께 말씀드렸던 창고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피곤해서 낮잠 자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HLB 창고 분석은 아니지만 제가 HLB 창고 분석이나 아니면 매매 동향을 얘기하면서 그 특징적인 창구가 잘 안 나타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이제 창구 분석 같은 경우는 어 좀 유료로 듣고서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서는 뭐 되게 유명한 사이트들 있죠. 카페들 뭐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의에서 듣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런 내용을 요 정도 내용을 돈 주고 들어야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굳이 돈 주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창고 분석을만 잘한다고 해서 뭐 주식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요 정도는 알고서 주식을 하는 게 그래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식이 늘어나니까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창고 분석만 해도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다 찍을 순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찍고 뭐 이따 봐서 또 한 편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고 분석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창고 분석을 하게 되면 외인 혹은 기관이 이런 이제 세력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인과 세력이 사고 있구나를 알고 있으면 일단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투자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고요. 이제 창고 분석을 통해서 사고 있는지, 사다가 멈췄는지, 사다가 다시 파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 아니면 팔다가 다시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고 있으면 나도 같이 타이밍 봐가지고 차트 자리도 보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나도 같이 사면 되고 사다가 멈췄으면 이제 그만 살 것 같으면은 나도 이제 그 정도에서 뭐 수익이 났던 손해를 보고 있던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 또 사다가 파는 게 보이면 다시 저도 샀던 물량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고 있으면은 진입을 안 하고 그리고 팔다가 다시 사게 되면 팔다가 다시 사는 시점서부터 얼마나 샀는지 보고서는 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렇게 창구 분석이 되어지면 이제 세력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갖다가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돼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날그날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창고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되면 단타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난이도 자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창구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창구 분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체결창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체결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주식의 정보예요. 사고, 파는 것. 체결창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체결창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012 이를 치시면 미니 체결창이 나옵니다. 0120을 치면은 미니 체결창이 나오는데요. 그 오늘 보실 종목은 KTCS입니다. KTCS고요. 혹시 화질이 조금 안 좋으면 HATS 키시고서는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이 012창 미니 체결창을 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커서를 갖다 놓고서는 페이지 다운을 쭉 누르십니다. 누르기 전에 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정보는 요겁니다. 이 체결창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을 속인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거래가 되면 거래가 되는 족족 다 찍혀요.
이렇게 15시 뭐 3시 19분 4초에 714주를 팔았으면 이렇게 팔았다고 파란색으로 찍히고, 또 4초에 또 똑같이 676주를 팔았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히죠. 자, 이렇게 찍히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걸 갖다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장중에도 마찬가지고 장 끝나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갖다 놓고도 페이지 다운을 쭉 누릅니다. 쭉 끝까지 누르면, 자,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누른 다음에 순간 체결량을 누릅니다. 이제 순간 체결량을 누르게 되면 체결량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 반대로 가는데요. 일단 이렇게 놓고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 똑같은 숫자로 찍힌 애들을 찾습니다. 일단은 여기 똑같은 숫자가 찍힌 애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숫자는 670입니다. 자, 보시면 672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11시 10시 1초부터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10시부터 쭉 찍혀 있고, 그 다음에 671이 찍혀 있습니다. 672 11시 10시 1초에 찍혔고, 그 다음에 671이 10시 2분 5초에 찍혔습니다. 약 얘네들이 2분 텀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숫자는 무시하고 2분 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일단 파악을 하게 돼요. 어떤 숫자가 일정한 게 나오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일정하게 나오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예전에 수급 매매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거고요. 이거 갖다가 이제 단주 개념이라고 해요.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기관이 이렇게 사는데, 기관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671이라는 거는 670주, 600주 그러면 한 1400만, 671주를 2285원, 90원 이렇게 사게 되면은 요 한 번 사는데 150만 원 정도 듭니다. 150만 원 드는데 이 150만 원을 계속해서 수십 번을 사요. 이런 자금을 갖다가 집행하는 게 일단 개인은 아닐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기계처럼. 따라서 이거는 누군가 큰 돈을 가지고 기계로 매매를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미니 체결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차를 두고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도 요 버튼을 누르면 끝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쭉 내리고서는 여기서 670이 10시부터 딱 정확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10시를 찾아볼게요. 지금 9시에서 쭉 올리면 10시 3초에 보면 670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분 7초에 보면 671이 찍혀 있고요. 여기서 찍히는 대로 보면 10시 1초에 670이 찍히고, 그 다음에 71이 2분 5초에 찍혔고, 여기는 2초 딜레이로 찍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4분 되면 찍힐 거예요. 2분, 여기는 묻혔네요. 여기는 묻혔고, 다음에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합시다. 그 다음에 찍힌 데가 18분이네요. 18분에 찍혔으면 또 20분에 찍힐 거고, 18분에 찍혀 있고, 20분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22분에 찍혀 있고, 24분에 찍혀 있고, 26분에 찍혀 있고, 대략 2분 텀으로 계속 찍히고 있고, 이게 프로그램으로 보이던 이 정보가 맨 처음에는 미니 체결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만약에 지금 이 거래되고 있는 671이 5거래원 위에서 상위 거래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창구 분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71은 24일 날
삼성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3시 11분에 670이 찍혀 있고요. 3시 8분에 671, 3시 6분에 671, 3시 5분에 671, 670. 그래서 자, 이 670이 기간인지 외인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세력이 삼성 창구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구나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670일이 2분 간격으로 찍혔을 때 1시간에 얼마나 매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10시부터 3시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총 얼마만큼의 또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 전체 유동 주식주에서 이게 얼마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오늘의 주가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 창구 분석을 하고 체결창을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키움, 삼성, 뭐 미래대우 이렇게 개인들이 쓰는 창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키움이나 미래대우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를 이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창구들을 잘 이용은 안 해요. 자, 요거는요. 이 카카오 스토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뭐 주식 소개해 주는 남자 이제 주소남의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보면 이제 증권사별 수수료하고 세금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키움증권의 수수료는 0.015%고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도 0.014%예요. 그런데 이제 높은 거 보면 신한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하는 0.5%가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NH 보면은 0.17%예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0.015에서 지금 10배 이상 수수료가 많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뭐 하나투자증권 이 경우는 2억 미만은 0.49% 0.5%고 또 2억 이상 5억 미만은 0.44%입니다. 수수료가 수십 배가 차이가 나죠. 이런데 개인 투자자가 사용을 할까요? 단 뭐 몇십 원, 몇백 원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나투자증권들은 개인이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매수 매도가 들어온다 했을 때 개인보다는 외인이나 기관일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아예 없진 않죠. 뭐 돈 많은 개인들도 하나 쓸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싼 걸 갖다가 선호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기관이나 외인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이런 창구 분석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수수료 비싼 창구가 하루 종일 거래되고 오 거래원 위에 떠 있으면 의심을 하게 돼요. 기관이나 외인이 사고 있는 건 아닐까? 팔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런데 HLB는 거의 안 뜨고 좀 이런 창고 분석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기관이 요즘에 사고 있어줘서 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창고 분석은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고요. 이걸 갖다 잘 파악하게 되면 매매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매매 난이도를 갖다가 어, 자신만의 매매를 갖다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창구 분석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또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뭐 2부, 3부 해서 조금씩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활기찬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